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성이나 분별력에 대해서 그래도 옛날에는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일정하게 자신을 정화해가는 이성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참 보잘것없다라는 게 한국 정치를 보거나 한국 기득권의 모습을 보면서도 느꼈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이나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조금은 있기에 저 자리까지 갔을 거다라고 하는 이 기성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요, 사람의 분별력은 교육이나 그리고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을 보면서요, 먼저 대장동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뭐 해줄래, 얼마나 해줄래 요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이 특검을 했습니다. 저는 박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박영수는 박근혜를 심판할 자격은 없고 보다 나은 사람이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박영수 같은 사람이 지금 이번에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가짜 수산업자 때도 등장했고, 그리고 나덕현이 주가 조작 때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강남을 기반으로 한 어지간한 부동산 투기나 주가 조작이나 돈 뻥튀기 먹는 문제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시리즈의 조연 역할을 일상적으로 해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보면 사회 상류층으로 이 5대 은행의 이사회 의장까지도 하고 검사장을 하고 특검까지 하고, 그래서 많은 재산과 권력을 누리면서도요, 분별력이라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사시가 되고 아주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사회 상류층으로 오래 살아도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을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끼리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박영수만 해도요, 뭐 우리 사회에 조금 힘께나 쓰는 사람들하고 어울린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울리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죄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행동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몰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살면서요,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마다 내 분별력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요, 좀 영혼이 고결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저도 좀 들어요. 살아오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가다듬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집에 태어났는지 관계없이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낮은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영혼이 고결한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행운이 있어서 드물게 영혼이 고결하게 났으면 모를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포함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한때는 저도요, 권력을 잡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참 실현시키고 싶다. 그랬지만 내가 그 당시에 살던 모습으로 권력을 잡았다면 나 또한요,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살면서 그래도 제 나름 마음속에 약간의 분별력이라도 있어서 뭔가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들고 받아버린다든지, 그때부터 쭉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부분을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갖다가 자기 모르게 해와서 그나마 기득권 정치나 이런 기성 권력층에 저도 편입이 되지 않은 채 낙오가 됐다. 저는 제가 낙오된 데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염치가 없고 조금만 아부를 잘하고 조금만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이런 형이었으면 저도 갔겠지요. 내가 어디 뭐 사람이
지식이 모자랍니까? 판단이 모자랍니까? 말을 못합니까? 글을 못 씁니까? 정말 제 나름대로 이 제 기질에 그런 이 충동이 있어서 한때는 제가 이런 저의 기질을 굉장히 좀 싫어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이 평탄하지 못할까? 그래서 왜 내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느끼는 게 이 천성은 타고났는데 이건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천성 때문에 그나마요 내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함으로써 나는 그들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오늘날 작은 정당에 개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고 정치적 개인적 야욕은 전혀 없지만은 남들은 다 비난하고 비웃을지 몰라도 제 아는 지인들은요 저를 비난하고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옛날에 인간관계가 많았고 술 먹은 사람도 많고 밥 먹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연락 와서 어떻게 말을 하겠지요. 근데 연락이 뚝 끊어진 걸 보면 제 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기득권에 진입을 했고 그들의 관점에서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좀 비정상적 삶을 살아간다고 좀 딱하거나 모질하게 보이거나 좀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그건 잘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오늘날 그래도 짧게 살아가는 인생에서요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고 그나마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게 되고 그런 분별력이 좀 생기다 보니까 과거에 젊을 때는요 경제학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세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라는 거는요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하버드 대학의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세계적인 뭐 이 투자 펀드 매니저, 골드만삭스 사장, 아마존 회장이라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지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지식을 이용하는 기술만 있지 그 사람 머릿속에서 삶의 지혜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대 교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자기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 경제를 바라보는 부분에서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제가요. 전부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의 분석이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서포 15조를 쓰고 그리고 언젠가 이 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들 때 서포 15조가 그 기준의 원천이 되기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더 나아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보통 사람의 일생에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의식주가 조금 더 레벨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인생의 쾌락을 좀 더 질적으로 낮게 누리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양적 공리주의자, 뭐 질적 공리주의자 이런 철학자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 삶을 의식주와 이 쾌락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즐기고 가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의식주와 쾌락을 좀 더 레벨업 시킨다라는 그 집착이 이 사람다움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평생 살면서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4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물론 서울에 살면 아파트만 한 채 있어도 뭐 한 10억에 근접하니까 그것보단 좀 많다 느끼겠지만은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방에 2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솔직히 수준은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와 삶의 쾌락 수준을 조금 높여보고자요. 우리가 뭘 합니까? 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투기라는 것은요, 투기장의 정보와 미천을 많이 가지고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딸 수밖에 없고, 투기에 서툰 금융 정보가 없고 경제 정보가 없는 서툰 사람들이 뛰어들면 다 잃게 돼 있는 겁니다. 투기파는 제로섬입니다.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은 거죠. 내가 집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서 현실화해서 돈을 벌었다면,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 잃은 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의 크기가 커져서 우리가 부를 키워서 나눠 가져서 내가 가진 것도 늘어나고 네가 가진 것도 늘어나면 좋겠지만은, 이제 부가 쪼그라드는 시대지 부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건 누군가의 희생이다라는 것은 그건 뻔한 겁니다. 자, 이런 진리들을요, 우리가 좀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 의식주에서 레벨업을 갖다가 좀 시키고, 그리고 쾌락 수준을 좀 레벨업을 시키려고, 그리고 온갖 짓을 하고 살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요, 이런 부분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패가 다가올 가능성이 월등히 크다라는 겁니다. 다시 8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중반처럼 그런 투기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리 인위적으로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느껴지게 하려 하더라도 안 온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자각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삶이요, 레벨업은 안 되더라도, 의식주에서 쾌락이 레벨업은 안 되더라도 자신의 삶에 위기를 맞지는 않습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차마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위기를 맞지 않고 인생을 갖다가 끝내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경제를 바라볼 때도, 투기를 바라볼 때도, 집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정치를 바라볼 때도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좌우파 어쩌고 보수 진보 어쩌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전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주입시켜진 이 가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계속 멈춰 서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대체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1년 내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관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고 남만 이렇게 떠들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은 성찰이 있어야 나오겠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0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자랑하게